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구독자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얼른 영상을 내렸습니다. 구글 에디터로 제가 여러 번, 과거에 제가 이렇게 틀린 적이 있죠. 그래서 수정을 가하려고 할 때마다 딜레이가 너무 심해서 이건 너무 틀린 데가 많아서 완전히 내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걸 확실히 확인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건 너무 틀려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주식이 많이 내린 거는 그냥 수요에 대한 계속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것도 알아보게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파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보통적 심리는 존재하나,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제가 찾아본 바로도 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걸려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마진콜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전반적인 시장에 수요 둔화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와 트위터의 이미지 하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지금 이미지가 많이 깎여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주식이 8% 이상 내려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뤄진 게, 그러니까 US 트레저리가 뭘 딜레이 했냐면 이 배터리 조항들에 대해서 이게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올해 안까지 정부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혼선이 작용을 해서 저 역시도 이런 실수, 그 시차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는 보조금을 맡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레이스 피리오드라고 해야겠죠. 그 그레이 영역에서 보조금을 다 받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제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다르죠. 엄청 다 받아서 1분기까지는 오히려 판매가 진짜 예정대로 이거 $7,500 다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아직 참 보조금 이 법안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미국에서 북미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노조 때문에 제가 계속 헷갈리는, 노조 쪽이나 정치적인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야 워낙 미국에서만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북미입니다. 북미가 맞고요. 그러니까 포드 마기도 해당이 되죠. 북미에서 만들고 배터리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뤄지는 데다가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기적같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참고로 과거 이래서 영상이 몇 개 틀린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았기 때문에 댓글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지적들, 다시 한번 제가 만든 영상에는 언제든지 비판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가 이게 애매하게 보조금을 현재 상황으로는 배터리 조항과 상관없이 일단 북미에서 만들면은 그냥 다 지급이 될 뜻으로, 이러면 잠깐만,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1월 달에 이러면은 7,500불 예상대로 7,500불이지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기 둔화에 있어서는 지켜보는 성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받으신 분들은 테슬라 디스카운트가 절반뿐이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스럽네요.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미뤄짐으로써,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지급하기도 힘들게, 누구를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진짜 제한적으로 받는 건데, 이게 지금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현실화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를 다 끊어야 되고, 물론 당장 끊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미국이나 미국의 FTA에 연관된 나라에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당장 1분기만 보더라도 수요가 테슬라한테 긍정적인데요. 그리고 물론 이건 GM이나 미국에서 북미에서 생산하는 차들한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진시킬 만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가 내려버린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트로이 테슬라 역시도 $7,500의 텍스 크레딧은 자기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전기차가 보조금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죠. $7,500면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다가 주정부에 따라서 또 추가로 얹어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싼 차, 다시 한번 비싼 차 사는데 보조금 신경 쓰냐? 예, 신경 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트로이 테슬라에게 예측하기로는 50만 대가 넘을 것을 미국 판매량만 얘기하는 겁니다. 50만 대가 넘을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미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견고한, 이게 쉽게 무너질 만한 판매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전기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시장에서 공고한 지위를 가졌다. 독일 3사를 뛰어넘는 그런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 역시도 아주 좋거나 이 보조금이 어떻게 되냐. 지금 그 가이드라인, 배터리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아주 세부사항,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세부사항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very 굿이거나 not so 굿이거나, not so 굿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평이하거나 엄청 좋거나 저도 둘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너무 잘합니다, 테슬라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베를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개월도 안 돼서 주당 3,000대를 돌파했고요. 이거는 거의 자동차 회사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램프업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이렇게 빨리 램프업을 못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전기차니 뭐니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를 그것에 대해서 다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는 카피앤페이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고 지금 딜리버리 할 게 산적 개 있죠.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S를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가봐야 알죠. 근데 모델 3는 굉장히 확정적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요. 모델 Y를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모델 3 투여를 못할 이유는 없고 모델 S가 메이드 인 저머니로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강해서 그리고 마진에 대해서도 지금 가격을 지금 깎고 있죠.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보조금이 킥인 되면은 그게 좀 적어질 것 같아서 마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전에 밝혔듯이 걱정되지 않는 데다가 FSD 베타 가격을 저리 올려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마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다시 한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델 S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미국에서는 좀 미국 차들이 여전히 제가 이번에 토요타 아발론을 렌트해서 사정상 LA에서 아발론을 렌트해서 다녔는데 아직 미국 차에 좀 투박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미국 생산이긴 한데 하여튼 일본 기업이나 독일 기업들의 그런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마감이 좋은 걸로 봐서는 모델 S가 독일에서 생산된다면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근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모델 S나 X는 아직 해외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이드 인 절머니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런 노르웨이가 여전히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왜냐하면 규제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갖다 부으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이 아래가 현대죠. 폭스바겐도 넘어서는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4분기, 2022년 4분기에 전기차를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마지막은 제가 LA에 와서 간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렌트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렌트카를 빌리면서 허츠에 그리고 여담으로 미국은 크레딧 카드에 여러 가지 베니핏이 참 많습니다. 그걸 뽑아먹는 사람들도 그런 모임도 많고 덕분에 그러니까 캐피탈원 벤처엑스에서 이제 허츠의 프레지던트 서클을 해줘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서클 랏에서 원하는 차를 뽑아가는 거죠. 원하는 차를 그냥 일정 수준에서
물론 저는 풀사이즈 세단으로 이제 아이도 있고 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를 렌트했지만 업그레이드는 개인적으로 받질 못해서 대부분 많이 업그레이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공항에서는 LA 공항에서는 업그레이드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차들 중에서 상태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좋았고 특히 저는 마일이 낮은 차를 골랐거든요. 제 임의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 더 재미난 거는 생각보다 배치된 테슬라 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허츠나 계속해서 꾸준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무너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허츠의 피드백이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차의 모든 상태를 앱으로 관리하는 거는 렌트카 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원래 근데 그쵸 테슬라로 업그레이드 얘기해볼까 하다가 그냥 간만에 내연기관을 타게 됐는데 아발론입니다. 요즘은 아발론의 플랫폼을 캠리에서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던데 토요타가 내놓는 제일 큰 세단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V6고 간만에 V6를 느꼈네요. 카인드라이브에서 평가하기를 실내 공간은 세단답지 않게 굉장히 컸고요. 트렁크 사이즈 그 짐을 왕창 넣고도 그게 트렁크에 다 들어가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세단치고 정말 웰 이퀄돼 있고 주행 보조 장치까지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여전히 잘 팔리겠죠. 근데 테슬라를 몰다가 이걸 보면은 너무 둔탁하더라고요. 한 박자 이상 느린 것 같은데 핸들링도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액셀레이션도 나쁜 편은 아닌데 V6고 300마력이 넘으니까 그쵸. 요즘 다 전기차 때문에 상향 표준화돼서 아무리 밟아도 근데 테슬라 대비해서는 이 제로백을 거의 6초대로 끊는데 확실히 반응이나 너무 굼뜨더라고요. 테슬라에 너무 제가 적응이 됐나 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차는 굉장히 굼뜨다라는 점. 이게 사실 근데 그쵸. 굼뜨다라는 표현이 이게 좀 이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너럴하게 생각하면 돼. 테슬라 오너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주행 보조입니다. 이 차는 이제 아래 등급부터 요즘은 2022년식 4,000마일밖에 뛰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주행 보조가 미국에서는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이게 그 라인 센터링이라든지 레이더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많이 발전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진을 제외하고는 조금만 하이에서도 커브가 있으면은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위태위태하더라고요. 아직 이 수준이구나. 저도 주변에 친구들 때문에 이제 독일 3사든 아직은 내연기관이 주류니까요. 타봤을 때 테슬라 대비해서는 여전히 너무 처지는 거를 다시금 하루 이상 몰아보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좋아지는 건 잘 모르는데 이 차를 몰면서 장거리 뛰는 건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테슬라 오너로서. 어깨가 조금 과장 보태서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 보정을 하는지 어드저스먼트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운전하면서 테슬라의 보조를 참 많이 받는구나. 운전을 내가 정말 편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안 그래도 뭐 다른 차 경험도 많지만 이 차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으로 토요타의 CEO는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나 이게 분위기를 지금 보니까 제가 계속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자꾸 오랫동안 트래킹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토요타 CEO는 테슬라 분위기만 안 좋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 그리고 토요타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열심히,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웨이트리스트나 이런 거는 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토요타 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꽤 오래 갈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 회사들의 속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채널의 어떤 투자 기조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기차가 흥한다는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세워놨던 여러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반론이라든지 될 게 없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분위기만 안 좋으면 전기차가 대세가 안 돼, 그러니까 좀 더딜 거라는 뉘앙스. 앞으로 참 한치 앞을 못 보지만 여전히 저는 전기차를 응원하고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의 생산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